안녕하세요. 김종두 쌤입니다.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친구들 좀 있었을 텐데 어쨌든 학교가 5월 말까지 수시 입시 요강을 다 발표를 했어. 그래서 쌤이 정리를 했습니다. 뭐 매년 이맘때 뭐 연례 행사야, 그치? 그다음에 가끔 이제 일부 학생들은 쌤 메디칼도 따로 해주시나요? 메디칼도 따로 하긴 하는데 대신 요거 소화하는 시간 지난 다음에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요 논술 전형 정리는요, 일반 논술 위주로 하긴 할 텐데 쌤이 정리는 약수령도 같이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약수령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부가 좀 여러 개 있을 텐데 구분하자고. 일단은 메인 첨부가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아마 집에 일반적으로 프린트가 보통 A4야, 그치? 근데 A4라면 조금 작아. 미안하긴 한데, 원래는 B4에 맞춘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보통 핸드폰에 넣어놓고 PDF로 보잖아, 그치? 그래서 PDF로 막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확대하면서 보면 돼. 자, 그래서 쌤이 뭐 일부 얘기는 하긴 할 테지만요. 어쨌든 간에 요 첨부 파일을 바탕으로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논술 실시 대학은 32개야. 32개고요. 근데 가끔 이제 이 대학 수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런 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 얘들아.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성균관대는 캠퍼스가 나눠져 있잖아. 그치? 서울에도 있고 그 다음에 수원에도 있어. 같은 데야 다른 데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게 그 사실 코드 예를 들어서야 대학원 갈 때 대학 코드가 있어. 그게 같으면 같은 대학이고요. 다르면 다른 대학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도 있고 뭐 자연계는 저쪽에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건 같은 대학이야. 그냥 캠퍼스만 분할한 거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가 있고 고려대 세종이 있단 말이야. 그럼 같은 대야 다른 대야? 그치, 거긴 다른 대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재단만 같은 거지 다른 대학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그 수에 따라서 이제 뭐 학교가 몇 개다 몇 개다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쌤은 이제 그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 논술 실시대학은 32개고요. 일반 논술 약수령은 14대학이야.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료에도 써있지만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일반 논술은 10개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약수령은 9개 대학이야. 그래서 좀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이게 약수령이다 아니다 좀 애매한 학교들이 있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야 그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본인들이 약수령 논술이라고 말하면 그 약수령 논술 맞는 거야. 근데 그냥 그런 거 구분 없이 말하는 학교도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민대가 논술을 추가했단 말이야. 국민대가. 근데 그냥 논술이래. 그러면은 선생님도 그래서 문제 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예시 문제를 보니까 약수령이야. 그러면 이제 그 대학은 약수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외대 인문계열 말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 글로벌 캠퍼스 얘기하는 거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약수령으로 그 취급하는 학교는 그냥 논술이라고 해. 약수령이라고 안 해. 논술이라고 해. 약수령 아닙니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만 놓고 봤을 때야. 문제만 놓고 봤을 때 앞에 한 세네 문제 정도는 쌤 봤을 때는 약수령이야. 근데 뒤에 두세 개는 약수령을 넘어서 약간 일반 논술에 가까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약수령 도하기 일반 논술이 좀 결합된 형태다. 그러니까 한국외대 여러분들 약수령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습게 알면 안 된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약수령이라고 말을 했잖아. 근데 물론 이제 학교는 약수령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 왜? 시험 범위가 다릅니다. 우리는 약수령 대학은 대부분 수원 수투야. 수원 수투라고 해서 약수령은 아니지만 약수령 대학은 대부분 수원 수투인데 국민대는 시험 범위가 수학도 들어가고 고일 수학이야. 그 다음에 미적분도 들어가. 하지만 외형은 약수령이야. 선생님 봤을 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의 그 기준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야. 왜 절대 기준이 있는 건 아니란 얘기겠지.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위에 보면 응시 조건이라고 있어. 응시 조건. 자, 근데 이 응시 조건하고 수능 최저하고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쓰려고 했는데 정보가 잘못돼서
못 쓰는 데를 썼거나, 그럼 날리는 거야. 원서는 날리는 거야. 그 다음에, 아니면, 쓸 수 있었는데, 못 쓰나 해서 안 썼다면, 그것도 원서를 날리는 건 아니지만, 기회를 날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응시조건. 하고요. 일단, 수능체전은, 이렇게 생각해. 연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같은 건 아니다. 같은 건 아니다. 그러면 응시조건은 뭐예요? 응시조건은, 원서를 쓰기 위한 조건이야. 그래서 그거를 만족 못하면 원서 그냥 못 쓰는 거야. 그러면 가장 작년에 이슈가 됐던, 작년이니까 짧게 얘기할게. 작년에 그 이슈가 됐던 응시 조건이 어느 학교였냐면, 홍익대랑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문제가 됐었어. 왜요? 걔네들은 응시 조건이 과탐 2개였어. 응시 조건 중에 하나가 과탐 2개.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소위 사탐런이라는 게 작년부터 많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럼 작년에 아무 생각 없이 나는 홍대 쓸 거야. 나는 홍대 건축학과 갈 거야. 홍대에서 놀 거야. 막 이런 애들이 그냥 사탐하고 가탐 이렇게 하나씩 선택한 거야. 근데 나중에 봤더니 홍대 못 쓰네. 가탐 2개가 아니라서. 가 되는 거야. 선생님 수능 최저만 그걸로 안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라는 얘기야. 응시 조건은 내가 그 과목을 수능 최저로 맞추냐 안 맞추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정말로 원서를 내는 조건이야. 근데 작년에는 그래서 그런 응시 조건이 좀 강했던 학교가 한 10여 개였는데 올해는 좀 많이 줄어서 6개 정도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원서를 쓰기 위한 조건이고요. 수능 최저는 그치? 학교가 만약에야 지정 과목이 있어. 만약에 학교가 우리는 사탐은 안 돼. 뭐 이런 학교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은 지정 과목에 해당이 안 되면 제외하고 수능 최저를 만족하면 되는 거야. 제외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시 조건이 있는 학교가 있다. 그럼 이제 응시 조건이 있는 대표적인 학교가 가톨릭대. 가톨릭대 보시면요. 물론 이제 오해하면 안 돼. 카톨릭대 수능 최저가 없어. 자연은. 그치. 근데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과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응시 조건에 얘들아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는 응시 조건도 없어. 수능 그 성적표를 안 내는데. 너가 수능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몰라. 관심도 없고. 그게 수능 최저가 없다는 뜻이야. 오케이?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그 지정된 4개의 영역. 그걸 반드시 응시해야 된대. 대신 이제 지정 과목은 없다 이거지. 4개 영역이 뭐예요? 국영수, 탐. 오케이? 그거 반드시 다 봐야 된다고. 그럼 당연히 다 보지 안 보는 애들 있나요? 있을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탐구가 마지막인데 자기는 탐구로 수능 최저 안 맞출 거야. 그래서 국영수만 보고 집에 갔어.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되긴 되는 거야. 다시 중간에 못 들어올 뿐이지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나는 국영수로 맞춰서 가톨릭대 예를 들어서 지금 언급된 뭐 약학이나 간호나 의예를 가야지 하고 딱 쓰려고 하면 원서를 못 쓰는 거지. 그런 게 응시 조건이야. 구분 명확하게 해라. 그 다음에 뭐 한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탐구 2개 포함해서 4개 영역 다 봐야 되고요. 한국사도 응시해야 돼.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은 조심해야 돼. 고려대 세종은 왜 수능 5개 영역인가요? 이거 다 학교 표현이야. 뭐 쓰이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학교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사까지입니다 하면 뭐 5개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교는 국수영 그 다음에 탐 이걸 5개라고 쓰는 학교도 있어. 근데 국수영 탐해서 4개로 쓰는 학교도 있어. 그치? 선생님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요. 고려대 세종은 아직도 소위 빡세게 수능 최저가 남아있다. 그 응시 조건이 남아있다. 대신 이제 더군다나 자연하고 약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미적분, 기하 중에 선택해야 되고 학통이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가탐 2개 응시해야 돼. 물론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과도 몇 개 있어. 뭐 빅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뭐 첨단윤화, 신약학 뭐 이런 데는 뭐 괜찮다고 하는데 그 외에는 뭐 수학도 과목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응시 조건 중에 힘든 게 뭐냐면 과목 지정이 되어 있는 학교야. 그래서 몇 개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 같은 경우에도 의예과. 왜? 의예과를 제외하면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의예과가 수능 5개 과목 필수 응시. 근데 한국사 응시라고 따로 써있다는 얘기는 수능 5개를 어떻게 센다는 얘기야? 그치? 국, 영수, 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경북대하고 부상대는요. 학과마다 달라.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따로 첨부해놨어. 그래서 간심히 경북대하고 부산대가 목표대학에 들어가는 친구들은요, 따로 봐야 돼. 이건 선생님이 여기다가 정리를 할 수가 없어. 그냥 학교 자료 그대로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만 떼어놔서 이것도 따로 첨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산대하고 경북대는 확인하십시오. 왜냐면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학과마다 다 달라. 선생님이 여기서 뭐 읊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렇게 대학들은 응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쌤이 조금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 뭐 일단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없는 건 뭐 유지를 하고 있지만 작년에 소위 본시험에서는 그 새롭게 뭐 새로운 건 아니지 뭐 어쨌든 간에 단답형을 도입했는데 추가 시험에서는 또 단답형을 없앴어. 그래서 단답형은 안 낼 것 같아. 일단은 안 낼 것 같아. 따로 발표는 안 한 거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기출 공부할 때요 단답형도 뭐 시간을 자기가 안 배하고 공부할 때는 단답형처럼 시간을 쓰는 게 맞아. 왜? 직관적으로라도 빨리 답을 맞추는 거지. 그치? 근데 공부라는 측면에서는요, 풀이 과정에 초점 맞춰서 공부해야 돼. 따로. 그래서 단답형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여대가 작년까지, 뭘 봤냐면요. 과학논술을 봤어. 과학논술. 왜요? 하고 묻지 마. 쌤이 서울여대는 아니잖아. 그치? 자, 그런데 올해부터, 수리논술로 변화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고를 했고, 수리논술로 변화를 시키면서 수능 최저를 없앴어.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화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90분에 2개에서 4개를 낸다고 했는데, 시험 범위는 수투까지야. 일단 발표된 거는. 근데 문제는 아직 모의논술을 안 봤기 때문에 쌤도 몰라. 모의논술을 보고 아마 6월 중순쯤에 볼 거야. 지금 많은 학교가 모의논술 봅니다. 관심 있는 학교 보면서 모의논술 최대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 돼. 근데 어쨌든 간에 모의논술 보고 그게 또 공개가 돼야지 쌤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혹시 나중에 추가적인 내용 알 수 있게 되면 쌤이 얘기를 할게.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 추가가 된 거야. 어쨌든 간에 서울여대. 근데 수능 최저가 없다가 생긴 학교가 있지. 한양대. 그래서 어쨌든 한양대가요, 서울여대가 그래서 좀 변화가 있는 학교 위주로 얘기해 줄게. 아니다. 이거 전에 그거 먼저 해줄까? 수능 최저 얘기부터. 자, 여러분들 수능 최저 표 보는 방법 알려줄게. 봐봐. 수능 최저 표 볼 때는요, 국, 수 이렇게 써 있어. 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으면 수학이 확통도 허용이란 얘기야. 어디에 써 있나요? 아이, 2페이지 뒤에 보면, 표 뒤에 보면 다 써 있잖아. 오른쪽에. 그치? 그 다음에 국, 수하고 이렇게 미기 이렇게 써 있으면 이 학교는 뭐야? 그치? 확통 허용 안 되는 학교야. 근데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아까 얘기했지. 응시 조건하고 수능 최저하고 다르다고. 응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대학을 제외한 학교는 수능 최저는 별개야.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학통을 했어. 근데 그 학교가 국수 미기라고 돼 있어. 그럼 뭐야? 그치, 학통을 내가 수능 최저로 못 쓰는 거야. 못 쓰는 거지 그 학교 원서를 못 쓰는 건 아니야. 구분하자고. 그래서 수학에서 숫자라고 써 있는 건 학통도 허용이고요. 국수 미기라고 되어 있으면 학통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근데 뒷면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 그래서 보면 실제로 국수로 가는 데가 많지. 많은 학교가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뭐 현실을 반영한 거겠지. 그 다음에 탐구도 마찬가지야. 탐구도요. 예를 들어서 국수 영탐 하면은 이거는 이 뜻이야. 과탐, 사탐 모두 허용이란 뜻이야. 뭘로? 수능 최저로 쓰는 걸로. 그런데 국수 영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과탐만 허용한다는 얘기야. 과탐만 허용. 뭘로? 수능 최저로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야.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메디칼은요, 이렇게 됩니다. 2과목을 다 보는 경우가 많아. 그럼 예를 들어서, 영과, 하고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과, 뭐 탐이라고 써 있어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 의미 알려줄게. 선생님 약어 써놓은 거야, 약어.
줄여서 써놓은 거야. 자, 일단 0, 과, 2 절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야, 과탐 1과 과탐 2가 있는데, 이 두 과목이 어떤 친구가, 여기는 1등급, 여기는 2등급이 나왔어. 그래서 두 과목 평균을 내면 얼마야? 1.5지. 그러면 이 절은 절사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소수점을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야. 그럼 1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평이라고 되어 있는 학교는 1.5를 그대로 쓰는 거야. 1.5를 그대로 쓰면 그건 2나 똑같은 거야. 2. 왜요? 아니, 수능 최저에 뭐 예를 들어서야 두 개 합이 4.5 이하 이런 학교는 없어. 4 이하. 그러면은 4에서 0.5 가면 넘어가도 넘어간 거야. 무슨 얘기야? 그렇지. 평이라고 써 있는 학교가 맞추기가 더 힘들다는 얘기야.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거는 다 알아두고 언급하는 거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울여대가 어떻다? 과학논술에서 수리논술로 바뀌면서 수능 최저도 없앴다.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수2까지다. 근데 문제는 아직은 발표 안 돼서 알 수는 없다. 발표되면 뭐 쌤이 또 공지할 일이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약수령을 제외하고 결론적으로 수2까지 나오는 학교가 몇 개가 있어. 쌤 봤을 때는 4개 대학 정도야. 4개 대학 정도. 어디냐면은 경기대, 그 다음에 서울여대, 그 다음에 어디냐면 항공대, 이학계열,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성균관대. 근데 성균관대는 수2까지라고 해서 난이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부 대학이지만 일반 논술인데 수2까지인 학교도 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양대가 수능 최저가 부활이야. 선생님 작년에도 있지 않았나요? 재작년까지는 전부 다 없었고 작년에는 인터칼리지, 즉 뭐야, 그 자유전공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인터칼리지만 있었다가 올해는요 미리 예고됐던 겁니다. 수능 최저 부활이야. 그런데 사실 수능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 부활이 나쁜 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잡히지 않는 통계야. 잡히지 않는 통계가 뭔데요? 우리가 수능 지원자는 수가 파악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래서 매년 발표하잖아. 이번에 뭐 수능 뭐 애들이 어떻게 받고요. 무슨 과목 선택하나가 몇 명 다 나온다고 자료가 나중에. 그런데 잡히지 않는 친구들이 뭐냐면 수능을 안 보면서 논술만 보는 친구들. 그런 사람도 있나요? 있지. 누구? 대학생들. 그러니까 물론 대학생들 중에 수능을 최저를 만족하면서 논술 보는 애들도 있지만 이게 대학 다니면서 특히 휴학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이게 부담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논술 경험자들 중에 수능은 아예 안 볼 생각하면서 논술만 보는 친구들이 있었어. 근데 그 친구들한테 매력도가 떨어졌어. 한양대가 사라지면서. 그러면 이제 수능을 보는 사람 입장, 3수생이나 N수생들 중에서 수능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본인한테 조금 더 유리해진 건 맞아. 왜요? 왜냐면 여러분들 봐봐. 높은 학교 중에 수능 최저가 없었던 대학이 작년 기준으로 연대, 한양대, 시립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친구들 많았다고. 연대는 붙기는 힘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렇지만 공부하는 김에 원서 넣고 내심 한양대를 바라고 최악의 경우 시립대를 가겠다. 뭐 이런 마인드로 쓰는 친구들이 많았다고. 근데 중간에 한양대가 쏙 빠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지,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야. 매력도가. 연대는 붙기 힘들고 시립대는 좀 물론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야 좀 낮은데 좀 애매한데 그래 뭐 지금 대학 열심히 다니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야 당구 치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수능을 공부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요 숨어있는 경쟁자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는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부활을 하면서 또 뭐가 달라지냐면요, 한동안 안 뽑았거든. 몇 년 동안. 몇 년이요? 수능 까먹었어. 왜냐면 매년 변하기 때문에 나도 못 외워 이제. 그래서 의예 선발도 부활했습니다. 몇 년 만에 부활한 거야. 부활이라고 쓸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것도 염두에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 넘겨서 보면 이제 수능 최저, 여러분들 시험 범위까지 다 체크해놨어. 봐봐 얘들아. 이 시험 범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목표 대학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조합도 다를 거야. 그런데 어쨌든 수능 최저를 적당히 만족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논술 실력이 오르면 목표 대학은 조금씩 계속 올려갈 수밖에 없어. 근데 결국 나중에 그치,
비선택 과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기가 아프게 막 캐스트 여러 개 찍으면서 막 중복이지만 오늘도 하고 있네. 어쨌든 학통도 해라, 기하도 해라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이제 9월 가면 뭐 8월, 9월 가면 선생님이 그 얘기 이제 못해. 이제 시간이 없어. 못해.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들도 확인하십시오. 어쨌든 본인이 비선택 과목을 안 해놓으면 그게 이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니까 유리천장도 아니야. 그냥 천장이 돼버리는 거야. 그 이상을 못 쓰는 거야. 쓸 수는 있잖아요. 의미는 없지. 의미는 없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 대학 조금 변화된 학교를 좀 얘기하면, 일단은 고려대가 여러분들, 시간이 좀 증가했어. 시간이. 그래서 예전에는 100분이었나 그랬는데 이제 120분으로 시간을 좀 증가시켰다. 고려대 세종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좀 증가됐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단국대 천안. 단국대는 의치가 천안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 이거는 다른 학교야. 단국대 여러분들 죽전하고 천안은 다른 학교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의치가 있었는데 이게 좀 말이 많거든. 근데 어쨌든 올해는 봅니다. 내년에는 안 봐. 그러니까 만약에 나 논술로 단국대를 가고 싶다면 올해가 기회야. 왜 이렇게 됐냐면 뭐 추정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학교가 그 작년에 여러 일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그 의대 정원을 늘렸잖아. 그치? 2,000명 정도 늘렸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럴 줄 알고 논술을 논술을 하겠다라고 미리 공지를 해버린 거야, 단대가. 근데 다시 줄었잖아. 어쨌든 다시 줄었잖아. 그래서 안 보고 싶은 거야, 이제. 근데 미리 발표한 거는 2년 전에, 그치? 미리 발표한 거는 일단 시험을 그건 지켜야 돼. 그래서 올해만 보고 다시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단국대 의치는요, 단국대 천안 의치는 올해는 본다. 근데 내년부터는 또 다시 사라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범입니다. 시험 범위는 전범이야. 그러면 단대랑 유형이 같게 나올까요? 단국대 본캠이랑? 아니지. 일단 첫째 시험 범위가 다르잖아. 그 다음에 둘째 대학이 달라, 얘들아. 대학이 다르면 출제자가 달라. 그러니까 유형은 모의가 발표돼봐야 알 수 있다. 염두에 두십시오. 여러분들 그거 다릅니다. 실제로 연세대도 연세대하고 연세대 미리하고 유형 완전히 다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덕성여대가 약학 올해부터 약학 뽑으면서 선생님이 아까 덕성여대 하나 빼먹었구나. 덕성여대도 수투까지야 원래. 그런데 약학은 미적분까지입니다. 아까 수투까지 보는 학교 중에서 덕성여대 하나 빼먹은 것 같아. 그렇게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부산대 덕성여대도 적어줄까? 덕성여대 약학 올해 선발합니다. 추가로 선발. 그러니까 약학은 그 의대 지원 정원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지속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대가 시험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대신 의치 한약 메디칼 말고 일반 자연계가요. 예전에 그러니까 되게 재밌었어.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수투까지에다가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었다가 어쨌든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예 기하를 제외했습니다. 기하를 제외. 선택이었다가 둘 다 본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번엔 제외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하 제외야. 단 자연만이야. 의치하는 마찬가지로 그냥 기하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하면 성균관대가 이번에 좀 재밌는 일이 좀 생겼는데 일단은 중앙대 얘기부터 할까? 자, 여러분들 출결이 아직도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 10% 정도. 그러니까 무단결석이 많거나 막 이런 친구들은 피해야 돼. 두 학교입니다. 지금은 다행히 동국대하고 중앙대 뿐이야. 오케이. 뭐 그 외의 학교는 출결을 안 봐. 뭐 이론상
한 달 가출했어도 시험 볼 수 있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 근데 요 두 학교는 많이 줄어든 거야. 예전에는 출결 보는 학교가 되게 많았어. 근데 이제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막 줄기 시작해서 지금은 두 대학, 올해는 두 대학밖에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성균관대. 성균관대가 지금 재밌는 걸 시도하고 있어. 이거 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조금 자세히 설명할게. 자, 성균관대는요, 원래 이렇게 시험 봤어. 인문계열. 그렇지. 그 다음에 자연계열. 이렇게 시험 봤다고. 근데 갑자기 이름을 바꿨어. 어떻게 바꿨냐면요. 언어형, 수리형. 에이, 선생님, 이거 말장난 아닌가요? 아니야.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의미도 달라졌어. 예를 들어서 언어형은요. 언제 시험을 보냐면 선생님이 보통 표시해 놓은 건 다 자연계열이야. 여러분들 맨 밑에 보면 시험 일정 있잖아. 다 자연계열이야. 인문계열은 하루 정도 차이 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거를 참고하면 안 돼. 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언어형은 언제 시험을 보냐면요. 토요일 날 시험을 봐. 수능주. 그럼 수능주 토요일이면 언제야? 15일이네. 그치? 근데 수리형은 일요일 날 시험을 봐. 오케이? 그러면 언어형은 언어 논술 아닌가요? 수리형은 수리 논술 아닌가요? 그런데 한 학생이요. 둘 다 지원 가능합니다. 둘 다 지원 가능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른 학교는 둘 다 지원 가능하지 않아. 왜요?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논술 전형, 이 한 전형에 한 원서만 가능한 거야. 한 사람이. 이해 가니? 이해 안 가면 잘 생각해봐. 물론 우리가 수시가 여러 학교를 쓰지만 한 학교를 여러 번 쓸 수도 있어. 근데 그 쓸 때도 마찬가지야. 쓸 때도 내가 학생부 종합에 하나 쓰고. 근데 물론 이제 학생부 종합 안에서도 막 이렇게 갈라져. 전형이.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형이 아니란 말이야. 종류는 학생부 종합인데 그 안에서 무슨 전형 있으면 따로 원서를 쓸 수가 있다고. 왜? 전형마다 하나씩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논술도 논술 전형 해서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날짜가 다르더라도 가끔 물어보는 애들 있거든. 뭐 경희대 날짜가 다른데 선생님 여기도 쓰고 여기도 안 돼. 같은 전형이란 말이야. 날짜만 학생 분산 때문에 나눠놓은 거지. 그런데 성균관대는 이 두 개를 다른 전형으로 보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 학생이. 날짜도 다르니까. 근데 날짜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야. 전형이 다르기 때문이야. 헷갈리면 안 돼. 오케이? 대신 오해하면 안 된다. 선생님 그러면요. 언어형이니까 인문계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 말도 맞지. 근데 언어 논술 우습게 하면 안 돼. 언어 논술도 준비 안 하면 그렇지 공짜로 붙는 그런 시험 아니야, 당연히.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더 있어.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는데요? 자, 이거 헷갈리기 딱 좋으니까 좀 잘 들어야 돼. 그 학교가 인문계열 말고 이게 인문계열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구나. 인문대학 말고, 인문대학은 뭐 국문학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 말고요. 뭐 상경이라든지, 사회대학이라든지, 상경은 뭔가요?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런 게 있는 게 상경이야. 그 다음에 사회대학은 예를 들어서 뭐 신문방송, 요새는 언론정보라고 그러나? 언론정보학과 그 다음에 뭐 심리학과, 뭐 사회학과 이런 거 있는 데가 사회 계열이야. 자, 이 대학은요. 요 대학들은 아예 이렇게 뽑아. 이제 언어로 예시입니다. 숫자는 내가 못 외우니까 언어로 예를 들어서 뭐 한 30명을 뽑으면 수리로 5명을 뽑아. 예를 드는 거야. 예시. 숫자 외우지 마. 예시야. 까마다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너 자연계열로 시험을 보지만 왜 수련수를 열심히 해왔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심리학과를 가고 싶어. 그러면 쓸 수 있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언어로 이걸로. 그 다음에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자연과학대 중에 일부 대신 이제 디테일한 과 말고 조금 큼직큼직한 과. 그래 한번 쌤이 찾아는 놨으니까 읽어보긴 해줄게. 자, 그래서 자연과학 계열하고요. 전자전기공학부, 그 다음에 공학계열,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학과. 걔네들은요, 거꾸로, 언어형으로 학생을 몇 명 뽑습니다. 이렇게.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25명 뽑으면 여기는 뭐 5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예, 너가 수학이 강하지만,
인문 계열 중에, 인문과학 말고, 뭐, 국문학과 이런 데 말고, 그치? 말고, 사회과학하고요, 경영, 그 다음에 뭐, 글로벌 리더,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학과, 글로벌 경영학과. 그게 다 상경계열이야, 사실은. 걔네들 일부 뽑겠다, 따로, 아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첨부된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애가 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연계인데 언어 논술도 되어 있어. 만약에 자연계인데 왜 언어 논술 되어 있지? 뭐 어쨌든 간에 되어 있어.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론상 2번 지원이 가능한 거야, 송대는. 어떻게 해요? 토요일날 언어형으로, 그치, 경영학과를 지원하고, 일요일날 수리형으로, 그치, 경영학과를 지원하고. 가능하다고 봐야 돼. 일단은, 어쨌든, 다른 전형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학교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논술 위주의 언어형 전형과 수리형 전형. 그러니까 아예 이름을 바꾼 거야, 그래서. 별개의 전형으로 2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근데 오해하면 안 돼. 대부분의 학교는 그게 같은 논술 전형이라서 불가능해. 오케이. 왜 길게 설명했는지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송교안대는 조금 특이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가 여러분들 세종대가요 자유가 추가됐습니다. 자유 전형이 추가됐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근데 시험 범위는 선생님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 얘네들이 시험 범위가 어쨌든 학교 입시 요강에는 수학, 수원, 그 다음에 수투가 빠져있고 미적분이야. 이유는 모르겠어. 그 다음에 언어도 살짝 들어갑니다. 언어 플러스. 왜? 어쨌든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거잖아. 마치 건국대처럼. 건국대가 작년에 자유전공이 추가되면서 언어 40에 수리가 60이고 수투까지였잖아. 그치? 마치 그것처럼 추가한 것 같아, 세종대가. 그래서 어쨌든 신설됐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의 의예과가요. 자,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일단 과학논술을 폐지했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과학논술이 남아있는 학교가요 몇 개 없습니다. 이제 몇 개 없어.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 학교 경북대. 근데 경북대는 조심해야 돼. 과학논술의 의미가 좀 달라. 자, 일단 경북대는 일반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과는 과학논술이 20%야. 20%인데 뭐 대신 변화 여지는 있습니다. 20%인데 공통과학 플러스 물하생지원이야. 골고루 나오나요? 아니야. 어쩔 때는 어떤 과목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어쩔 때는 다른 과목이 더 나오고 해. 이거는 그냥 랜덤이야. 그러면 쌤이 이거 정말 어떻게 대비해요? 그냥 이건 대비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강한 과목을 최대한 답변을 하고 그냥 발목만 잡히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다행히 20%야.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여기서 어떤 특정 학교에 뭘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경북대 의치수 같은 경우에는 그 과학논술이 20%는 마찬가지인데 약간 과목이 달라. 걔네들은 공통과학 플러스 생명과학논술이야 또. 조금 다릅니다.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또 과학논술 남아있는 학교가 경희대 메디칼. 대신 경희대 메디칼은 물화생 중에 선택이야. 알지? 그래서 수리논술 60%, 그 다음에 과학논술 40%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학교가 아주대 의학. 걔네들은 이제 말로는 의학논술이라고 그러는데 고등학생이 의학을 어떻게 알아? 그냥 생명과학 논술이야,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연세대 미래의예가 과학논술 폐지하면서 과학논술 자체가 남아있는 학교가 크게는 이제 3대학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걸쳐지는 친구들은 과학논술에 대한 대비도 많이는 안 하더라도 하긴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서 시험 범위가 또 변했어. 수리논술 시험 범위가. 옛날에는요, 여기서 옛날은 한 4년 전 연세대 미래의예가 미적분까지 플러스 확통이었어, 시험 범위가. 그러다가 한 2년 전인가 갑자기 바뀌었어. 확통 빼고 기하로. 그러니까 미적분 플러스 기하지. 미적분까지 플러스 기하지. 그치? 그러다가 이번에 과학논술 폐지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범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 볼 때 기하만 있을 때도 있고요. 학통만 있을 때도 있을 거야. 그럼 이제 다 공부하면 돼. 그치?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쌤이 필요한 건 다 언급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문제는 일정이야. 이 일정은 특히 수능 이후의 일정은 사실 쌤들도 다 예상해. 왜? 대부분의 학교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수능을 봤던 주에 일요일날 시험 봅니다 하면 그게 거의 십몇 년째 변하지 않아. 대부분 가끔 변하는 학교가 있지만 잘 안 변해. 문제는 수능 이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능 이전에 보는 학교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 일반 대학 논술로 일반 논술로 본다면 보통 이제 연대, 시립대, 성신여대, 카톨릭, 홍익대였어. 근데 이번에 하나 추가됐어. 단국대. 단국대가 원래 수능 주에 봤던 학교거든. 수능 보고 나서 근데 당겼습니다. 아, 단국대 천안 말고 단국대. 이유는요? 나도 모르지. 선생님도 모르지.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추석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조금 빨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원래는 연대는 뭐 약속한 적은 없지만 보통 연대가 이렇게 시험 봤었어. 추석이 문제가 안 되면, 추석 일정 때문에 문제가 안 되면 10월 초에 시험을 보는 학교가 연대였던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시립대랑 홍대가 뭐 토일 나눠서 보거나 아니면 같은 날 걸리는 경우도 있어. 어차피 서로 논의하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심여대도 비슷하게 보고. 그렇게 봤던 학교야. 카톨릭 때는 조금 뒤에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재작년에 연대가 나는 추석이 10월 초라서 재작년에 연대가 추석 끝나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9월 23일인가 본 거야. 그때 여러분들 선배들 진짜 급했습니다. 왜요? 자, 우리 9월 첫 주에 뭐가 있어? 큰 이벤트? 그치? 모평, 9월 모평. 그럼 그 다음 주에 뭐가 있어? 뭐가 있는지 모르면 안 돼. 입시하고 관련해서. 그치? 수시 원서 쓰는 기간이야. 그래서 재작년에는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연대가 시험 봤다고. 근데 이번에는요, 재작년보단 낫지만 어쨌든 당겨졌습니다. 9월 27일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평 보고, 원서 쓰고, 2주, 그 다음에 2주 지날 때쯤에 토요일 날 시험 보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연세대만 문제가 아니야. 연세대하고 시립대도 생각보다 많이 당겨진 거야. 서울시립대도. 9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이거 준비하는 친구들은 기출분석 평소보다 더 빠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성신여대 무시하나요? 성신여대도 마찬가지야. 성신여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성신여대하고 카톨릭은 카톨릭이라고 하면 안 된대, 얘들아. 남의 학교 이름인데 제대로 불러줘야지. 가톨릭 때는요, 의학은 수능 이후에 봐. 근데 자연하고 간호는 수능 전에 봅니다. 그래서 자연하고 간호도 시험이 빠르다. 9월 28일이다. 그 다음에 단국대랑 홍익대. 그러니까 홍익대는 오히려 평소보다 조금 뒤로 간 거야. 그러니까 단국대와 홍익대는 차라리 추석 기간에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봤을 때는 돼. 물론 아예 논술도 안 하다가 그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평소에 공통적인 대비를 했던 친구들도 홍익대랑 단국대는 기출 분석을 쌤 봤을 때는 추석 연휴에 해도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그치, 이 대학들이 문제가 된다. 기출 빠르게 분석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홍익대와 단국대는 그래도 추석 연휴에 하는 여유는 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건 매년 강조하는 건데, 얘들아 봐봐. 11월 15, 16일이 어떤 날이야? 그치, 수능 보고 다다음 날이야.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14개인가 학교가 있어. 약수령 빼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요, 여러분들 자기가 뭐 목표 대학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고자 하는 대학이 요 이틀 동안에 3대학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근데 수능 보고 나서 데뷔한다? 너무 늦죠. 너무 늦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15, 16일 날, 11월 16일 날 시험 보는 대학은요, 기출 분석을, 뭐, 파이널이라고 하든, 기출 분석이라고 하든, 뭐, 마찬가지니까, 최소 기출 분석을요, 수능 이전에 해야 돼, 수능 이전에. 수능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지 않나요? 아니야, 얘들아. 잘 봐봐. 수능날 목요일이지. 그날 밤에, 그때부터 논술 할까? 해도 잘 머릿속에 안 들어와. 왜? 여러분들 수능 보고 나면요, 70%는 멘붕이고요, 30%는 환희에 찬다고. 근데 환희에 차든 멘붕이든 공부가 잘 되겠니? 그렇지, 잘 안 되지. 그러면 이제 금요일날 열심히 공부했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성대를 시험 본다. 성대인데. 그러면 일요일날 시험이니까, 아, 토요일날도 열심히 해야지? 아니야, 토요일날도 시험 보러 갈 때 있어, 얘들아. 생각보다, 그때는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짧아서 기출 분석하기 힘들어. 예를 들어서 내가 기출 분석 쌤 몇 년치 할까요? 쌤은 기본으로 따지는 게 3에서 5년치야. 3에서 5년치야. 어느 게 더 좋아요? 당연히 5년치가 좋지. 근데 정 안 돼도 최소 3년치는 보라는 의미에서 3에서 5년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평균적으로. 근데 1년치도 못 봐, 얘들아. 바빠서. 그래서 기출 분석 수능 이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주에 보시면요, 뭐, 물론 이제 평일날에도 시험 보는 학교가 있긴 하지만, 뭐, 17일 날에 뭐 서울 가기대도 있고요. 21일 날에 경기대라고 연세대 뭐 이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20일부터 23일까지 시험 보는 학교. 요 학교들을 보면요, 뭐 연세대 미래나 중앙대,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 그 다음에 뭐 부산대도 있고 세종대도 있고, 그 다음에 가천대 의예도 있고, 한양대, 이화여대, 덕성, 뭐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예대도 있네. 동덕여대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학교들은요, 그래도 이 사이에 텀이 있어. 그래서 기출 분석을요, 수능 이전에 다는 못 봐도 상관없다고. 수능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만 봐놔도, 그치, 나머지를 할 여력은 생기지. 하지만 전혀 안 보면, 특히 쓰려고 하는 학교가 뭐 그 다음 주에도 한 2-3개 정도 되는 친구들은 시간 모자랄 수 있어. 한 개 대학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입시는 경쟁이잖아. 내 공부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 남은 노나? 그때?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도 다행인 거는, 마지막에 시험 보는 이제 29, 30. 이건 전통적으로 정해져 있어. 매년 그랬으니까. 인하대, 아주대입니다. 그래서 인하대, 아주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딴 데를 공부를 안 한다나, 같이 한다는 전제하에서야. 왜? 인하대하고 아주대 쓰는 친구들이 인하대, 아주대만 쓰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요, 자기가 앞부분에서 이제 뭐 딴 대학 때문에 공부했던 거에 70%가 인하대나 아주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인하대, 아주대는요, 이 자체의 기출에 대해서는 조금 늦게 시작해서 상관없다. 일부러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여유되면 해. 뭐 미래에서 나쁠 건 없으니까. 하지만, 두 대학은 요 이후에도 텀이 일주일에 있고, 이제 학교 자체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치? 몇 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대학들은, 더군다나, 다른 대학 준비한 게, 인하대와 아주대 준비에 한 70%를 커버할 수 있어. 그 정도는 겹치니까. 주제라든지, 유형이라든지. 그래서, 인하대 반의 어떤 특별한 어떤 더 심화적인 학습은, 그치, 요 정도에 해도 된다. 그러니까, 딴 대학보다는 좀 미뤄도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들의 그 입시 날짜에 따라서 공부의 우선순위나 언제까지 미리 좀 해놔야 되는지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계획에 반영을 해야 돼. 자, 좀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뭐 일부 학생들은 관심 없는 대학은, 내용 얘기 길게 하니까 좀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쌤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건드릴 수밖에 없어서 좀 설명을 했고요. 혹시야, 쌤이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오타라든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쌤한테 알려줘. 쌤이 그러면 또 수정해서 첨부를 다시 할 테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시험 범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중간에 자기 마음을 좀 다잡는,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잡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시험 날짜 확인해서 자기 그 입시 계획
입시 전략에도 반영을 좀 해놓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2026 학년도 논술 전형 정리는요, 이렇게 마무리합시다.